정진은 맥주병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성우. 그때 기억나냐? 우리 졸업할 때 말이야.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 그때 정진이가 성우한테 그랬잖아. 정진은 취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죠. 아직도 약하냐? 그 순간 정진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진아, 그만해. 누군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운 맥주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그날과 똑같이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정진은 빈 맥주병을 내려놓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똑같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잘 기억해도 오늘 내가 한 일.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무료로 줄 수 있는 응원의 마음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스며드는 이 작은 마을에는 제가 혼자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카페죠. 아침이면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들러 커피 한잔 하시고 오후가 되면 관광객 몇 명이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흐르고 또 흐르죠. 어느덧 저도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자리 잡고 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 그렇듯이 저도 그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손님들은 늘 비슷한 메뉴를 주문하시고 저는 늘 비슷한 미소로 응대하죠. 창밖으로는 제주의 푸른 하늘과 바다가 펼쳐지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평온하고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가끔씩 불쑥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바로 고등학교 시절의 일이죠. 정진이라는 이름,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정진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이른바 일진이라 불리던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늘 친구들을 거느리고 다니던 아이였죠. 교실 안에서 정진이 한마디만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놀리거나 장난을 치거나 심지어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그 일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었죠. 다들 설레고 들떠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만큼은 즐겁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갔죠. 그런데 정진은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제 머리 위로 맥주를 들이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고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죠. 주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정진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약하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화를 낼 용기도 대항할 힘도 없었죠. 그저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 참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정진을 피했어요. 졸업식 날에도 그 이후에도 정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을 지우려 했고 잊으려 했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언제나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곤 했죠. 차가운 맥주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정진의 그 말. 약하긴. 그 말이 제 안에 남아서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제 의견을 말할 때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어딘가 자신감 없는 모습이 나오곤 했어요.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그날의 일이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주로 내려와 이 카페를 열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30주년 동창회 합니다. 다들 꼭 와주세요. 메시지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진. 정진도 올까? 만약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될까? 아니면 아예 가지 않는 게 나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화방에는 친구들이 하나둘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다. 나갈게. 우와, 벌써 30년이야? 시간 진짜 빠르네. 다들 얼마나 변했을까? 기대된다. 친구들의 반가운 메시지를 보면서도 저는 선뜻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기만 했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카페 일을 하면서도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는 걸요. 정진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날의 기억 앞에서 영원히 작은 사람으로 남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죠.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화방에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갈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날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결국 무난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골랐습니다. 오후 6시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 앞에 서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죠. 문을 여는 순간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 성우 아니냐?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연회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시끄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술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취해갔고 목소리도 커졌어요. 저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목소리, 거침없는 말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진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정진이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정진은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맥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정진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이, 저기 성우 있네. 정진이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렸죠. 정진이 맥주병을 손에 든 채 제게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야, 성우. 30년 만이지? 그래. 정진은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야, 너 기억나냐? 우리 졸업할 때 말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진이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이야기? 야, 그때 맥주 파티 있었잖아. 너 기억 안 나?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그날을 기억하는 눈치였죠. 아, 그때. 맞아. 그때 정진이가 성우한테 그랬잖아.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정진은 맥주병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야, 그때 진짜 웃겼어. 너 맥주 뒤집어 쓰고 얼굴 새빨개지던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정진은 그 일을 재미있는 추억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 진짜 약해 보이더라. 지금은 어때? 정진이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죠. 아직도 약하냐? 그 순간 정진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진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맥주병이 제 머리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정진아, 그만해. 누군가 말렸지만 정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옛날 생각나서 그래. 추억 아니냐? 그리고 정진은 맥주병을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맥주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그날과 똑같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고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웃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정진은 빈 맥주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야, 너 아직도 똑같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에 젖은 채로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0년 전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30년 전에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참아왔던, 외면해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맥주에 젖은 옷을 털어내며 정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진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죠. 정진은 웃음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잘 기억해둬. 오늘 내가 한 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진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연회장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조용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죠. 거울 앞에 섰을 때 맥주에 젖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30년 전과 달랐어요. 눈물을 흘리는 약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차갑고 결연한 얼굴이었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정진은 오늘 자기가 한 일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동창회를 나온 저는 그날 밤 제주행 막차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어두웠고 창밖으로는 제주의 밤바다가 스쳐 지나갔어요. 맥주 냄새가 옷에서 풍겼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느껴본 그 감정. 차가운 맥주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정진의 그 표정.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30년 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죠.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정진이 오늘 한 일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단순히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진이 진짜 무너지게 해야 했어요. 30년 전 제가 느꼈던 그 굴욕감을, 그 수치심을 정진도 똑같이 느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동창 친구들에게 슬쩍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정진의 SNS를 살펴봤죠. 며칠 후 동창회 때 만났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야, 그날 미안했어. 정진이 너무 심했지. 괜찮아. 정진이 요즘 진짜 힘들다더라. 사업 망하고 빚이 꽤 있대.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응. 그것도 몇억 단위래. 채권자들이 독촉도 많이 한다던데. 친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진이 아들 잃은 거 알지? 10년 전에. 응, 들었어. 그 이후로 부인이랑도 사이가 안 좋대. 이혼 직전까지 갔다던데. 저는 메모를 하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의 약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야, 너 그날 정진한테 당한 거 진짜 화나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정진이 요즘 사업 살리려고 투자자 찾는다던데? 투자자? 응. 동창들한테도 투자 제안하고 다닌대. 근데 아무도 안 해주는 것 같더라.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야, 나 정진이야.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억지로 밝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날은 미안했어. 술 먹고 실수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내가 제주에서 카페 한다며? 장사 잘 되냐? 그냥 그래. 그렇구나. 저기 성우야, 너한테 좋은 사업 제안이 하나 있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정진은 저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연락한 거였어요. 무슨 사업?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 준비 중인데 정말 대박날 아이템이야. 너도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정진은 신이 나서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수록 허술한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만 투자해주면 되는데 어때? 생각해 볼게. 야,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빨리 결정해야 돼.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정진의 사업 계획, 빚의 규모, 채권자들의 명단, 가족관계, SNS 활동 내역,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획을 세웠죠. 정진은 제게 투자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투자자처럼 행동하면 됐어요. 정진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클수록 무너졌을 때의 충격도 클 테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진이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30년 전 제가 당했던 것처럼, 동창회 때 제가 당했던 것처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는 다음 동창회 모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달 후였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사업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언제 만날까? 다음 주 제주로 오세요. 제가 카페에서 대접할게요. 알았어. 고맙다, 성우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정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잃게 될지.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진이 제주로 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정진은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옷은 깨끗했지만 낡았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성우야, 여기가 내 카페구나? 정진은 억지로 밝게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 앉아. 저는 정진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놓았죠. 고맙다. 근데 성우야, 진짜 제주까지 오길 잘했어. 내 카페 분위기 좋네. 고마워. 그래서 사업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까? 정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업 계획서였어요. 정진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었습니다. 어때? 괜찮지? 정진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계획이 좀 허술해 보여. 정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죠. 형을 믿고 투자해 볼게. 5천만 원 맞지? 정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진짜로? 응. 다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동창회 때 형이 나한테 한 일 다들 앞에서 사과해줘. 정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 당연하지.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다음 동창회 모임 때 모두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줘. 그럼 투자할게. 알았어. 약속할게. 정진은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자.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할게. 좋아. 고맙다, 성우야.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로펌의 변호사였죠. 성우 씨, 이 계약서대로 하면 투자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에 특약 조항 하나 넣어주세요. 만약 상대방이 계약 위반 시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도록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진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진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서둘러 서명했어요. 5천만 원이 눈앞에 아른거렸던 거죠. 성우야, 정말 고맙다. 넌 진짜 좋은 친구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정진이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진의 채권자들을 찾아냈어요.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죠. 그리고 하나씩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성우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정진 씨가 제게 투자를 제안했는데요. 혹시 정진 씨 신용 상태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채권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정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정리했어요. 다음으로 정진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 역시 정진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었죠. 정진이요?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몇 천만 원 날렸어요. 계약서도 멋대로 바꾸고 돈은 멋대로 쓰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증언들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정리했어요. 사업 실패 이력, 빚, 채권자 명단, 배신당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동창회까지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정진은 가끔 저에게 연락했어요. 성우야, 투자금 덕분에 사업 준비 잘 되고 있어. 다행이다. 다음 동창회 때 꼭 사과할게. 약속? 저는 짧게 답장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진의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성우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정진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성우 씨한테 투자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투자금 회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남편이 또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빚 갚고 있어요.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놀란 척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지쳐서 이혼 준비 중이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성우 씨, 남편한테 속지 마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동창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진이 무너지는 모습을. 동창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진에 대한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진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성우야, 미안한데 동창회 못 갈 것 같아. 왜? 급한 사업 미팅이 잡혔거든.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진이 동창회에 안 오면 계획이 틀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와야지. 나한테 사과하기로 약속했잖아. 아, 그거 다음에 따로 만나서 할게. 안 돼. 계약서에 있잖아. 동창회에서 공개 사과하기로. 뭐, 계약서에 그런 게 있었어? 정진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계약서 다시 확인해봐. 공개 사과 조항 위반하면 계약 위반이야.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후 정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성우야, 이게 뭐야?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는데? 서명했잖아.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너지 30년 전에도, 지난 동창회 때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약 위반하면 투자금 전액 즉시 상환이야. 이자 포함해서 6천만 원. 못 갚으면 재산 압류. 형 선택이야. 정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가서 사과할게. 잘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드디어 동창의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찍 도착했어요. 연회장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준비해 두었죠. 이거 발표 자료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나중에 제가 신호하면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정진도 왔습니다. 정진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성우야, 어서 와. 저기 사과는 간단하게 해도 되지? 마음대로 해. 단 모두 앞에서 해야 돼. 정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창회가 무르익었어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슬쩍 연회장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해지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봤습니다. 정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난 동창회 때 정진이 형이 저한테 한 일 기억하시나요? 몇몇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맥주 뒤집어 쓴 거? 아, 그때. 정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정진이 형이 그 일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나와서 말해. 정진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저기 성우야, 지난번에 내가 술 먹고 실수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게 다야? 응. 진심으로 미안해. 정진은 얼른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잠깐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연회장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고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진이 형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정진의 사업 실패 이력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이게 뭐야? 정진이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한테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사업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빚 갚는 데 썼죠.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채권자들과 사업 파트너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정진은 사기꾼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몇 천만 원 날렸어요. 정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인분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스크린에는 정진 부인의 문자 내용이 떴어요. 남편이 또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혼 준비 중이에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살았어. 정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가 약한 사람인지 알겠어?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모두의 시선이 정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침묵을 깬 건 정진이 아니라 다른 친구였습니다. 정진아, 이게 진짜야? 나한테도 투자 제안했었는데 다행히 안 했네. 야, 이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친구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커졌죠. 정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우야.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동창회 때 저를 감싸줬던 친구였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한테 한 짓보다 너무해. 그래도 이렇게까지. 30년 전에 맥주 뒤집어 쓰고 지난번에 또 당하고 나는 그냥 참고 살아야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이었죠. 나도 사람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죠. 성우야. 정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저는 정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나한테 똑같이 말했어야지. 맥주 부을 때 그러지 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정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였죠. 형, 계약서에 있는 대로 할 거야. 6천만 원, 일주일 안에 갚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면 재산 압류. 형 선택이야. 정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제발. 친구? 저는 비웃었습니다. 친구가 친구 머리에 맥주를 부어 2번씩이나. 정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정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후련함과 동시에 공허함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진의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 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편이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만 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정진 씨께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재산 압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집이 압류됐어. 부인도 날 떠났어. 제발 성우야. 네가 선택한 거야.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나한테 맥주 부은 것도.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제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알겠지.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떤 기분인지. 성우야. 30년 전 내가 느꼈던 그 기분. 이제 느껴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제주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진은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친구들도, 명예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완전히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죠. 복수가 끝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진을 무너뜨렸지만 제 안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복수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끝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게 말이죠. 정진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집을 완전히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 부인과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소식,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문. 어떤 친구들은 제게 연락해서 말했어요. 성우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정진이 진짜 힘들어 보이던데.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나한테 한 것보다 심해? 그 말에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느 날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진의 전 부인이었어요. 성우 씨, 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고맙다니요?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요. 성우 씨가 해준 일 덕분에 전 이혼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자기가 한 일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긴 했지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복수가 정진에게 정말 교훈이 됐을까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일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삶에 찌든 50대 남자의 모습이었죠. 머리는 많이 빠졌고 옷은 낡았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성우야. 정진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진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정진은 앉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날 무너뜨리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어서. 저는 정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금 뭐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빚 갚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천천히 갚아나갈 거야. 가족은? 전 부인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부인도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정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우야,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넌 지금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복수하고 나니까 후련하긴 한데 완전히 행복한 건 아니야. 그렇지? 정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지. 무슨 말이야? 복수하고 나면 그 다음을 살아가야 하잖아.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정진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제 갈게. 방해해서 미안해. 정진아. 저는 정진을 불렀습니다. 뭐? 앞으로 잘 살아. 정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고마워. 너도. 정진이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정진을 마지막으로 본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카페 창가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죠. 손님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더 편안해졌고 웃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진에 대한 복수를 끝낸 후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건 정진이 아니라 정진에 대한 제 두려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복수를 통해 정진을 무너뜨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카페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손님은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손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요? 네. 오래전 일이지만 저는 손님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만 말했죠. 결국은 스스로가 강해져야 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손님이 나간 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카페에 오는 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인생 고민을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위로는 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월 한 번 작은 모임을 여는 거였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첫 모임에는 5명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저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10명, 20명. 나중에는 카페에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모임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정진을 바라봤어요. 정진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죠. 성우야, 나도 참여해도 될까? 여기가 어떤 모임인지 알아? 응. 과거의 상처를 나누는 모임이라며.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모임이 시작되고 순서가 정진에게 왔습니다. 정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창 시절의 일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정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한 친구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 친구가 바로 여기 카페 주인인 성우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정진 사이를 오갔어요. 성우는 저한테 복수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정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진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성우야. 응.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알았어. 기다릴게. 정진은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평온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우였어요.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위로를 나누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가 있나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